이제 민찬이는 제가 데려갈게요. 제가 엄마잖아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자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말했습니다. 그럼 8년 전에는 왜 그 천륜을 버렸니? 8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제 손자를 데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갑자기 엄마 행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이 사람이 숨기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요즘 세상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노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손자, 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도 공주시에서 순덕이네 백반집을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이순덕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식당이에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짓고 찌개 끓이는 게 제 일상이었죠. 그리 크지 않은 식당이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하루하루 그럭저럭 살아갔습니다. 외아들 진수가 공주산업단지 공장에서 용접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 착한 아들이었죠. 결혼한 지 1년 2개월, 며느리 혜진이가 임신 8개월이었을 때까지는 정말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혜진이는 정말 순한 며느리였어요. 가끔 제가 식당 일로 바쁠 때면 이렇게 말하곤 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저도 이런 착한 며느리를 둬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임신 8개월 들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저랑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라고요. 밤 11시, 12시에도 핸드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하는 소리도 들렸고요. 그때는 임신 말기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무언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에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8년 후에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말이에요. 2016년 10월 18일 새벽 6시.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진수가 야간 근무 마치고 오토바이로 집에 오던 중에 교차로에서 차와 부딪혔어요. 가족분이세요?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 선생님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제 외아들 진수는 그렇게 29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혜진이 모습이 이상했어요. 눈물을 많이 흘리긴 했는데 뭔가 진심이 아닌 것 같았어요. 조문객들이 위로해도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장례식 중에도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더라고요. 친척들도 저 며느리 좀 이상하지 않나 수근거렸어요. 진수 사망 23일 후인 2016년 11월 10일 혜진이가 아들을 낳았어요. 2.8kg의 건강한 아기였어요. 간호사가 아기가 아빠를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진수가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혜진아, 이제 우리가 잘 키워보자. 진수 목까지 해서. 그런데 혜진이는 네. 라고만 했어요. 뭔가 기운이 없어 보였죠. 처음에는 출산 후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해졌어요. 신생아 돌보는 일을 거의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혜진아, 민찬이 기저귀 갈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머니가 해주세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밤에 민찬이가 울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일어나서 분유 타주고 기저귀 갈아주는 일이 계속됐죠. 새벽 2시, 3시에도 혜진이가 복도에서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알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 지금은 어려워. 나중에 연락할게. 무슨 통화인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민찬이가 생후 72일 되던 날, 혜진이가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더 이상 애 못 키우겠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전 정말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22살인데. 혼자서는 정말 어려워요. 혜진아, 그래도 네 아들이잖아. 엄마가 키우지 누가 키워. 진수 오빠도 없는데. 저 혼자 어떻게 해요? 며칠 후 혜진이는 체계적으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빨랐어요. 어머니, 저 서울로 올라가려고요. 고등학교 친구가 일자리 소개해준다고 해서요. 그럼 민찬이는 어머니가 키워주세요. 전 정말 자신이 없어요. 2017년 1월 21일 새벽, 혜진이가 떠나면서 문자를 남겼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전 정말 애 키울 자신이 없어요. 당분간 도움 못 드릴 것 같아요. 민찬이 잘 부탁드려요. 핸드폰도 꺼버리고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때부터 저와 민찬이 둘만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민찬이 분유부터 탔어요. 식당 준비하면서 민찬이 돌보고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하지만 민찬이가 웃을 때마다 제 손가락을 꽉 잡을 때마다 힘이 났어요. 민찬이 14개월 때 첫 걸음마를 했어요. 식당 테이블 사이를 비틀비틀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16개월에 첫 말을 했는데 엄마가 아니라 할미였어요. 할미, 할미.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 아이한테는 정말 제가 엄마구나 싶었어요. 우리 식당 단골들이 민찬이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김영희 아주머니는 옆집 슈퍼를 운영하시는데 민찬아, 할머니 도와드려야지. 착하다 하면서 과자도 자주 주셨고요. 박기태 아저씨는 버스기사신데 민찬이 목소리 참 곱네. 나중에 가수 해도 되겠다 하시곤 했어요. 최순자 할머니는 건너편 약국을 하시는데 순덕아, 민찬이 진짜 잘 키운다. 기특해라 하면서 민찬이가 아플 때마다 챙겨주셨어요. 민찬이가 3살 정도 됐을 때부터예요. 제가 식당 일하면서 라디오 틀어놓고 가끔 흥얼거렸거든요. 고향역, 고향역, 그리운 고향역. 그러면 민찬이도 옆에서 따라 부르는 거예요. 처음엔 발음이 어눌했지만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민찬이 노래가 늘어갔어요. 4살 때는 음정이 정확해졌고 5살부터는 가사도 제대로 외우더라고요. 6살 때부터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금방 따라 부를 수 있었어요. 할미, 이 노래 좋다. 나도 불러볼래. 그럴 때마다 제가 가사를 불러주면 민찬이가 따라 부르곤 했어요. 7살쯤 되니까 민찬이가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할미, 다른 애들은 엄마가 있는데 나는 왜 없어? 민찬아, 할미가 민찬이 엄마야. 응, 알겠어.
그런데 그때 민찬이 표정이 조금 이상했어요. 뭔가 더 알고 있는 것 같은.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민찬이가 7살에 공주 시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할머니, 민찬이가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노래도 잘 부르고 성격도 좋고요. 학예회에서 민찬이가 고향의 봄을 불렀는데 다른 학부모들이 목소리가 참 맑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민찬이가 8살 되던 해 6월, 평소와 다름없는 일요일 오후였어요. 민찬이가 식당에서 숙제하면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이명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였는데 8살 아이치고는 정말 정확하게 부르더라고요. 그때 마침 TJB에서 충남 맛집 기행 촬영하러 온 팀이 식당에 들어왔어요. 김수정 PD님과 이기영 카메라맨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백반집 촬영 협조 요청드린 TJB입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촬영 중에 민찬이가 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저 아이 노래 좀 들어봐도 될까요? 김 PD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제 손자 민찬이에요. 평소에 좋아해서 그냥 부르는 건데. 몇 살이에요? 8살입니다. 8살 치고는 정말 잘 부르네요. 할머니, 동의해 주시면 민찬이가 노래하는 모습 조금만 촬영해도 될까요? 너무 자연스러워서요. 괜찮을까요? 네, 아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만요. 그렇게 민찬이의 첫 촬영이 이루어졌어요. 딱히 무대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식당에서 자연스럽게 노래하는 모습이었죠. 할머니, 혹시 민찬이가 더 큰 무대에서 노래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더 큰 무대요? 요즘 어린이 노래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민찬이 정도면 충분히. 아이고, 글쎄요. 민찬이는 그냥 취미로 부르는 건데. 그날 밤 민찬이가 물어봤어요. 할미, 나도 텔레비전에 나올 수 있어. 왜 갑자기? 친구들이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들 멋있다고 하던데. 나도 해보고 싶어. 민찬아, 텔레비전 나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할미가 함께 가면 안 무서워. 해보고 싶어. 그 진지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결국 김 PD님께 연락해서 KBS 어린이 노래자랑 오디션에 지원했어요. 2024년 7월 12일, 저는 민찬이와 함께 여의도 방송국에 갔어요. 처음 가보는 큰 건물에 민찬이도 신기해했어요. 할미, 여기 정말 크다. 그치? 민찬아,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만 하자. 대기실에는 화려하게 옷을 입힌 아이들이 많았어요. 저희는 그냥 평상복 차림이라 약간 어색했죠. 민찬이 차례가 되어서 작은 오디션룸에 들어갔어요. 심사위원 3명 앞에서 진짜 사나이를 불렀어요. 8살 아이치고는 음정도 정확하고 목소리도 맑았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이에 비해서는 정말 잘했어요. 합격입니다. 2차 오디션 공지 문자 드릴게요. 2차, 3차. 민찬이가 계속 통과했어요. 매회 갈 때마다 조금씩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4차 오디션에서는 전국에서 온 20명 중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방송 녹화가 시작됐죠. 4차 오디션 영상이 방송에 나간 후 김영희 아주머니가 뛰어왔어요. 순덕아, 민찬이 인터넷에 떴다. 핸드폰을 보니 민찬이 영상에 댓글이 몇백 개씩 달려있더라고요. 8살 치고 정말 잘한다. 할머니랑 둘이 사는 게 짠하다.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들이었어요. 결국 민찬이가 전국 최종 5위까지 올라갔어요. 전국 방송에도 몇 번 나오고 지역 신문에도 실렸어요. 공주 순덕이네 백반집 민찬이 하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어요. 하지만 큰 돈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출연료도 한 번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였고, 그냥 민찬이가 좋아하고 사람들이 기뻐해줘서 계속했을 뿐이에요. 민찬이가 방송에서 최종 5위에 든 지 3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승용차 한 대가 앞에 멈춰 섰어요. 최신형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 차였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혜진이었어요. 8년 전의 소박한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도 파마했고 화장도 진하게 했지만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서울에서 8년 살았다면 이 정도 변화는 자연스러울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혜진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혜진이와 함께 30대 후반쯤 되는 남자가 내렸어요. 정장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옷차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명함을 내밀면서 인사했는데 태현기획 김태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찬이 정말 잘 자랐네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죠. 그동안 민찬이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말투가 8년 전과는 달랐어요. 서울 생활의 영향인 것 같았어요. 그때 민찬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혜진이를 보자마자 멈춰 섰어요. 할미, 저분 누구예요? 민찬이가 제 뒤로 숨으면서 물었어요. 민찬아, 엄마야.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민찬이는 더 뒤로 물러났어요. 모르겠어요. 할미가 우리 엄마인데요. 혜진이가 다녀간 지 일주일 후 김영희 아주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왔어요. 순덕아, 혜진이 일 말인데. 왜, 무슨 일이야? 내가 어제 대전 가다가 봤는데 혜진이가 다른 남자랑 아이 데리고 다니더라. 정말, 응. 그 남자한테 여보라고 부르고 5살쯤 된 여자의 손 잡고 걸어가더라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2주일 후에 제가 직접 대전에 가봤어요. 혜진이가 다닌다고 했던 카페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정말로 혜진이를 봤어요. 다른 남자와 아이와 함께 마트에서 나오는 모습을. 그 남자는 김태현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혜진이가 그 아이를 우리 딸이라고 부르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며칠 후 최순자 할머니가 오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덕아, 혜진이 남편이 사업 실패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디서 들었어요? 혜진이 고등학교 동창이 우리 약국 단골인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치킨집 몇 개 했다가 망해서 빚이 많다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혜진이가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그러던 어느 날 민찬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할미, 오늘 친구가 그러는데 인터넷에 우리 이야기 나왔대요. 확인해보니 한 블로그에 우리 이야기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혜진이 재혼한 거 맞아요. 저희 동네 살거든요. 남편이 사업 망해서 요즘 힘들어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혜진이한테 직접 전화했어요. 혜진아, 나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세요? 너 재혼했지. 그리고 빚 때문에
민찬이 찾는 거지. 전화 너머로 혜진이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야. 다 알고 있다. 며칠 후 정말로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혜진이가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였어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받았어요. 할머니, 이런 경우 친생모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8년간 양육 포기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2024년 10월 5일 대전지방법원 가정법원에 갔어요. 생전 처음 가보는 법정이라 긴장됐어요. 혜진이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김혜진 씨는 민찬 군의 친생모로 남편 사망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께 양육을 맡겼습니다. 현재는 재혼하여 안정된 가정을 이루었고 직접 양육할 의지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준비한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혜진이가 보낸 도움 못 드릴 것 같다는 문자, 8년간 연락 두절 증명, 민찬이 의료 기록은 모두 할머니 명예, 혜진이 재혼 사실, 양육비 지급 기록은 영원이었어요. 판사님이 혜진이에게 물었어요. 신청인은 왜 8년 동안 아이와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재혼 후에도 연락하지 않은 이유는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현재 신청인 가정의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혜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최순자 할머니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혜진이 남편이 치킨집 사업 실패로 현재 1억 5천만 원 정도 빚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영희 아주머니도 혜진이가 민찬이 방송 출연료 얘기를 다른 사람들과 하는 걸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했어요. 제가 증인으로 나가서 말했어요. 민찬이는 계란찜과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벌레와 큰 개를 무서워해요. 친한 친구는 준호, 현우이고 요즘은 축구를 좋아해서 매일 학교 운동장에서 놀아요. 잘 때는 곰인형 뽀로로를 꼭 안고 자야 하고 열이 날 때는 이마에 손을 올려달라고 해요.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에 민찬이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민찬아, 누구와 살고 싶니? 할미요. 왜 할머니와 살고 싶니? 할미가 저를 진짜 많이 사랑해 주거든요. 그때 혜진이가 말했어요. 민찬아, 엄마 기억 안 나? 엄마야. 민찬이가 잠깐 멈춰 서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기억나요. 저는 기억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엄마가 저 버리고 간 것도 기억해요. 할미한테 애 못 키우겠다고 했던 것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민찬이가 그때 기억을 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할미가 슬퍼할까봐 모른 척 했어요. 할미는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미가 진짜 제 엄마예요. 저는 할미랑만 살고 싶어요. 2024년 10월 25일 판사님의 판결이 나왔어요. 신청인의 양육권 신청을 기각합니다. 피신청인인 할머니가 계속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혜진이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어요. 법정에서 이긴 후 12월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민찬이도 다시 밝아졌고 가끔 지역 행사에서 노래도 불렀어요. 새해가 되고 며칠 지나서 혜진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화장도 안 하고 소박한 옷을 입고 와서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또 무슨 소리야. 저희가 정말 어려워져서 남편이 아프기까지 해서 이번엔 정말 절박해 보였어요.
민찬이를 데려가려는 게 아니라 혹시 출연료 중에서 조금만.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빚도 있고 진짜 어려운 상황이에요. 민찬이 키우는 건 어머니가 하시고 대신 방송 출연할 때 저도 조금 관여하게 해주시면. 그럼 돈을 나누자는 얘기야? 네. 제가 낳은 아이니까 조금은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혜진아, 8년 동안 단 한 번도 안부 묻지 않은 사람이 무슨 권리를 말하는 거야. 그래도 법적으로는 이미 끝났잖아. 법원에서도 내가 키우라고 했고. 어머니, 그럼 정말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그래. 한 푼도 안 줄 거야. 더 이상 오지도 마. 혜진이가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혜진이가 마지막으로 다녀간 지 이제 2개월이 지났어요. 가끔 생각해요. 제가 너무 매정했나? 아무리 그래도 민찬이를 낳아준 사람인데. 민찬이 방송 출연료도 많지 않아요. 한 번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그것도 가끔씩만 있고요. 그 돈으로는 민찬이 교육비도 빠듯해요. 피아노 학원비, 태권도 학원비. 8살 아이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할미, 나는 할미랑 식당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아. 방과 후에 식당에 와서 숙제하고 손님들한테 인사하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제일 소중해요. 무엇보다 제 나이가 걱정이에요. 이제 거의 70. 민찬이가 대학 갈 때까지 제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가끔 밤에 혼자 생각하면 무서워요. 만약 제가 아프면 민찬이는 누가 돌봐줄까? 그래서 요즘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민찬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자. 그리고 그때가 되면 민찬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식당도 조금씩 정리해 가면서 민찬이 교육에 더 신경 쓰려고 해요. 8년 동안 민찬이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소중해요. 처음 할미라고 불렀을 때,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갔던 밤들, 학예회에서 노래하는 민찬이를 보며 뿌듯했던 순간들. 그런 일상 하나하나가 진짜 가족을 만든 거예요. 지금 민찬이는 가끔 지역 행사에서 노래를 불러요. 큰 방송은 아니지만 동네 사람들이 좋아해 주세요. 김영희 아주머니는 민찬이 노래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시고, 박기태 아저씨는 민찬이 덕분에 버스 운전하는 재미가 있다고 하세요. 최순자 할머니는 민찬이가 약국에 올 때마다 비타민도 챙겨주시고요. 얼마 전에는 민찬이가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 할미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미다. 할미가 나를 키워줘서 고맙다. 나도 커서 할미한테 효도할 거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가끔 혜진이 생각도 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래도 안 됩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은 사람한테 민찬이를 맡길 수는 없어요. 돈이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한테 우리 민찬이를 보낼 순 없습니다. 혈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이란 함께 보낸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도 때로는 화내고 때로는 실수하지만 그래도 민찬이와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행복해요. 민찬이한테도 가끔 물어봐요. 민찬아, 할미랑 사는 거 힘들지 않니? 그럼 민찬이가 웃으면서 대답해요. 할미가 최고야. 나는 할미랑 계속 살고 싶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요. 요즘 민찬이는 노래뿐만 아니라 축구도 좋아해요.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집에 와서는 오늘 골 넣었다고 자랑하기도 하고요. 할미, 나 오늘 골 2개나 넣었어. 그런 민찬이를 보면 정말 기특하고 대견해요. 8살 아이가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니까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요. 가끔 제가 너무 늙어서 민찬이한테 부담이 될까봐 걱정하는데 민찬이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요. 얼마 전에는 공주시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축제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고향의 봄이었는데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두 좋아하더라고요. 민찬이가 노래를 마치고 무대에서 인사할 때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시는 걸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그날 밤에 민찬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할미, 사람들이 내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우리 민찬이 노래 정말 잘하잖아. 그런데 할미, 나는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보다 할미랑 식당에서 같이 있는 게 더 좋아.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됐어요. 민찬이가 노래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평범한 일상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싶어서요. 아이가 너무 일찍 어른이 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민찬이한테 노래보다는 공부와 친구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라고 해요.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태권도도 배우고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8살 아이답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혜진이 일로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고 나니 이제는 정말 평화로워요. 법정에서 이기고 나서 확실해진 게 민찬이는 제가 키우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앞으로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가끔 밤에 민찬이가 잠든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고. 민찬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꼭 지켜봐야겠다고. 그리고 민찬이가 어떤 길을 택하든 응원해줘야겠다고. 민찬이에게 가끔 말해줘요. 민찬아, 할미는 민찬이가 무엇을 하든 응원할 거야. 노래를 계속해도 좋고, 다른 꿈을 가져도 좋고. 중요한 건 민찬이가 행복한 거야. 할미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해. 약속해. 그런 민찬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께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가족이란 피로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함께 웃고 울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인 거죠.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 되는 건 아니고, 혈연이 아니라고 해서 가족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 그리고 함께 보낸 시간들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저와 민찬이가 바로 그런 가족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민찬이가 앞으로도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따뜻한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려요.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말씀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사연 노후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